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서수석입니다. 오늘은 첫 직장에서 성공하기의 두 번째 주제인 대인관계 구축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는 크게 세 가지 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상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동료와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대인관계 혹은 같이 일하는 팀워크라고 하는 관계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사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 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상사와 관계는 바로 리더와 펠로우,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장 간단한 팀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나와 관련된 전략은 바로 인상관리, 첫 인상관리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상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은 상사의 리더십에 대응하는 나의 행동 전략, 즉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행동 전략으로 삼으면 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측면에서 동료와의 관계 혹은 고객과의 관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팀워크 관계를 생각하시면 효율적인 인간관계 혹은 대인관계 구축에 가장 완벽한 일련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유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상을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인상 관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위의 동료나 혹은 상사 혹은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상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강하고 긍정적인 첫 인상을 만드는 특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 전략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입사원에게는 용인되지 않지만 선배 사원들에게는 용인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분명히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 평판이나 받아들이는 수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적용,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은 앞에 말씀드린 겸손, 현실적인 기대, 그 다음에 직장 규범과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이 상사와 혹은 동료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초기에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상 관리에서는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들이지 않으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조직의 불만을 관리하거나 혹은 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현실적인 회사의 기대를 맞추는 것, 눈맞춤을 맞추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하고 긍정적인 첫 인상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준목을 끄는 것에 관련돼서 앞 시간에 너무 큰 준목을 끄는 행동을 피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중요한 행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입니다. 행동이 강한가 혹은 행동의 범위가 넓은가 보다는 상대방이 주목하고 너답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거나 혹은 남들이 중요하는 것 혹은 남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혹은 이야기에서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남들한테, 동료 혹은 상사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선배들에게는 용인되지만
신입사원들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 유형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운 행동들, 점심시간에 복도 공간을 걸어가면서 크게 웃는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 선배들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초기에 1년 동안 이런 행동을 하면 선배와 상사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아직 그 대학의 행동을 버리지 못했구나, 아마추어적이구나 하는 이런 평판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행동 전략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생각보다 매우 보수적입니다. 의사결정 혹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개인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밖에서 하는 행동과 다르게 회사 행동은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라. 자,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으면 회사에서 일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대인관계는 이런 점에서 충분 요소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인사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무평가 혹은 여러분들의 인사배치 혹은 여러분들의 과업 또는 과업평가를 하고 매년 1년마다 혹은 반기별로다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인사 승진을 결정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인사평가라고 합니다. 이런 인사평가의 도구를 일반적으로다가 역량평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산업이나 기업마다 그 구성 요소나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모델로 보면 대인관계 역량 혹은 리더십 역량 혹은 직무 역량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인관계 역량 혹은 공통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그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기반적인 역량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또 그 성과가 탁월하더라도 궁극적인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투입하고도 똑같은 성과를 내고도 A라는 사람은 평판이 굉장히 좋게 형성되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평판이 좀 못하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99% 대인관계 평판에서 달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1년 첫째는 대인관계에 몰입하는 것들, 사람, 상사, 동료, 또 고객 이런 사람들에게 몰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1년의 과제입니다. 자,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 2번째, 업무 관계의 범위를 정하라. 3번째, 소통 기술을 개발하라. 4번째,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라. 5번째, 그물을 넓게 쳐라. 6번째, 조직에서 멘토를 찾아라. 요 6가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주의 깊게 노력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대인관계의 첫 번째, 좋은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 흔히 신입사원들이 착각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일에 노력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칫 대인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거른다든지 점심에 햄버거로다가 식사를 대용한다든지 혼자만의 식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이때는 의식적으로 모임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행동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은 사람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평가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업무 관계의 범위를 정하라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와 스타일이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기준으로 구축되는 대인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학교 관계에서 친구나 혹은 과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는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관계를 가져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대인관계가 구축되지 않고는
업무 관계가 효과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이나 좋고 나쁜 것의 기준으로서 인간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 관계 범위를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부담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 관계 미팅이나 혹은 점심 자리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화를 주도하거나 모임을 주도하거나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참석하는데 참석 의사를 내비치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같이 호응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런 업무관계 구축에 관련돼서 중요한 자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계의 대상 범위는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의 상사, 동료, 타부서 혹은 동호회 활동 혹은 부서의 보다 나이 어린 인턴이나 계약직 직원들도 여러분과 같이 모임을 하는 것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참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하나하나의 중요한 성과 요소의 결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소통의 기술을 배워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한가 하면 기업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고 서로 업무에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차이, 다름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서로가 업무에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보다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과 타협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핵심 요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평판에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통에 관련된 스킬들을 익혀서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갈등을 피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내에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기회나 혹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기관들을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혹은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혹은 대인관계 스킬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도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스타일에 대응하는 나의 행동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 혹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요체입니다. 이 부분을 갖지 못하면 상대방과 매우 힘든 동료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팀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라.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대학생활, 그 이전의 학교생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골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임의대로 기간을 바꾸거나 달성 기간을 바꾸거나 일정을 바꾸거나 혹은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표에 부서나 팀에서 갖고 있는 목표를 팀원들이 균등하게 혹은 책임에 따라서 분배하고 통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팀으로서 일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팀워크 일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익힌다고 하는 건, 팀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주장을 조금은 경쟁적이지 않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여러분들의 성과에 관련돼서 너무 강한 주장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주장은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깨치거나 혹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몰입할 거는 과업 혹은 과업 과정에 몰입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에 몰입하는 것 혹은 성과에 오너십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는 자칫 타인으로부터 당신을 대인관계에서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팀에서 일한다는 것은
겸손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이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관계의 또 한 가지가 그물을 넓게 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대인관계 구축 범위나 대상은 회사 혹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물을 넓게 쳐라 하는 얘기들은 회사 밖 혹은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예의주시해서 인적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 중에 마당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회사, 업종이 다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혹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보면 그런 정보에 관련된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사람 혹은 키맨, 중요한 키맨 혹은 외부의 모임 혹은 미팅 자리,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 혹은 회사와 관련돼서 차이나는 성과를 보이거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세미나의 모임이나 혹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링이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멘토 제도 혹은 사내 멘토링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제도가 있건 혹은 운영 수준이 미비하든 혹은 잘 돼 있든 그건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합니다. 조직의 멘토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좀 나이가 많은 선배면 좋습니다. 특히 그 선배가 사내 조직 평가에서 좀 존중받는 평가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분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역할을 요청을 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는 느낌은 결코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멘토가 있는지, 멘토가 될 만한 선배가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적당한 자리를 만들어서 초대를 하거나 혹은 점심식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멘토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사 불평이나 혹은 회사 불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거론된 대상이 바로 상사입니다. 자, 상사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독특한 존재입니다. 물론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라는 경험을 통해서 상사를 얼핏 일부 혹은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군대라고 하는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통제 위주로 여러분들을 다루었던 상사들이지, 회사에서 마주하는 상사처럼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성, 여러분들의 승진, 보상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전체를 갖고 있는 이런 상사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A로 보이게도 하고 B로 보이게도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자,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일을 줄 것인지,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평가, 그다음에 동료 관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사는 가장 중요한 1차 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의 불만도 극도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상사는 반드시 좋은 상사, 나쁜 상사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나의 스타일 혹은 상사의 스타일을 맞춘다고 하면 나쁜 상사도 그리 좋은 상사도 극단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상사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책임은 반반이라고 보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상사는 팀의 목표 혹은 집단의 목표 또는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많은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이라고 많은 시간을 내주거나 배려하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사도 똑같은 직장인이고 또 바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혹은 여러분들 어떤 팔로워가 될 것인가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사의 관심과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사는 기본적으로 부하들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는 직접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워크로 이러한 성과를 상사의 성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갖고 있는 관심 혹은 이슈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상사를 대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사는 리더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상사에게 여러분들은 팔로워 혹은 팔로워십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상사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리더십 연구, 조직 연구에서 인그룹, 아웃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빈도나 커뮤니케이션 질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그룹을 인그룹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다 낮은 그룹을 아웃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조사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인그룹은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과 직무, 동료에 대해서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웃그룹에 속한 동료나 부하들은 일할 기회도 훨씬 더 적어지고 또한 만족도 혹은 성과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상사와의 관계가 일관계, 대인관계, 만족관계, 우리가 회사에서 중요한 이런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상사의 훌륭한 추종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훈련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출발은 리더가 아닌 팔로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팔로워십이 필요합니다. 팔로워십은 상사가 어떤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과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상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독단을 하는가 혹은 위임을 하는가 혹은 부하의 일에 참여적인가 혹은 위임적인가 어느 정도 깊이의 그 참여를 원하는가 혹은 일의 기준과 관련돼서 어떤 품질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건 상사가 리더십 스타일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스타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사의 스타일을 관찰하고 혹은 상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행동 전략을 삼는다고 하면 팔로워십으로서 여러분들은 상사와 부하 관계를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좋은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회사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인관계 3가지 요소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관련돼선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와 관련해서 좋은 팀워크 혹은 거기에 비춰지는 나의 좋은 태도 또는 행동 전략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독특한 회사의 상사와 관련돼서 나의 책임과 혹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피드백을 받아서 나의 행동 전략을 잘 개발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인적 자산을 얻는 중요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